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 발언은 시장에 또 큰 파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잭슨홀로 끝이 아닌 듯합니다. 이번 주에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다른 강자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연준의 두 번째 카드, 양적 긴축입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양적 긴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 황제에 불리는 JP모건 체이스 CEO는 앞서서 미국 경제에 허리케인이 닥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배경 중 하나로 유례없는 대규모 양적 긴축을 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이번 양적 긴축의 파급력에 대해서 가늠하기 어렵다고 입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이슈 만나기 전에 그렇다면 양적 긴축이 과연 무엇인지 정의부터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긴축은 중앙은행이 매입한 채권이 만기가 될 즈음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거나 채권을 매도해서 시중에 풀린 돈을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보유한 자산, 즉 채권을 줄여서 시장에 돈을 걷어들이는 강력한 긴축 통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으로도 긴축 효과가 크지 않을 때 중앙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6월부터 양적 긴축을 했죠.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풀렸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규모가 그때는 미미해서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다소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달라집니다. 긴축 규모가 무려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불안감은 6월과는 꽤 다른 듯합니다. 불안감이 더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연준이 소화하지 않은 국채가 시장에 대거 풀릴 경우에는 국채 가격이 급격히 내려간 걸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에 연준의 양적 긴축이 확대되면 과연 어떤 게 바뀔지 기사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양적 긴축이 확대되면 과연 어떤 것들이 바뀔까요? 먼저 미국의 단기 국채도 3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9월과 10월 연준 보유 자산 감소 폭이 앞으로 1년간 가장 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양적 긴축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걸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선 금리 인상에 가려져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채권 시장을 보면 QT는 잠자코 있는 게 맞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기준금리를 따라 올라가는 단기금리는 올라도 사실 너무 올랐고요.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장기금리는 너무 낮은 상태죠.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던지게 된다면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단기 채권 금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바로 MBS입니다. 기준금리가 올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페드가 MBS를 방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 기준이 되는 30년 모기지 금리는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파월 탄핵 얘기까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페드는 MBS 앞에서 특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페드를 대체할 현실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입니다. 페드는 6조 달러에 가까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큰 손인데요. 2위인 일본은 1조 2천억 달러가 조금 넘고요. 3위인 중국 보유량은 1조 달러에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차이가 크다는 걸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손이 국채 시장 매수 명단에서 빠지게 된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보유한 국채마저 팔겠다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 3위가 받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먼저 중국부터 보시면요. 중국은 미중 갈등 이후에 미국 국채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엔화 약세 때문에 또 화끈하게 미국 국채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영국과 스위스 같은 유럽 국가들이 일부 받쳐주고는 있지만 사실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나마 스테이블 코인인 루나와 또 테라 사태가 역설적으로 조금은 희소식이 됐습니다. 테라 사태 이후에 다른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회사채 대신 미국 국채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나마 안정적이라는 미국 국채를 사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겠죠. JP모건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은 미국 단기 국채만 시장에서 무려 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코 적은 양이 아닌데요. 페드의 가려운 곳을 오히려 코인 업체들이 현재는 긁어주고 있는 듯합니다. 월가에서도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계획대로 속도대로 양적 긴축을 한다면 앞으로 1년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의견도 있죠. 먼저 피터 아카데미 증권의 거시 전략 책임자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는 최고 속도를 내는 페드의 양적 긴축은 이미 침체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미국 경제에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요. 연말쯤 인플레이션보다도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블룸버그도 함께 보시면요. 이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와중에 진행되고 있는 양적 긴축은 금융 시스템에 측정하기 어려운 영향을 준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권사에서도 9월 이후 당분간 시장의 경계가 필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축으로 인한 전방 수요 둔화는 아무래도 한국의 수출 모멘텀도 취약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FOMC에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페드의 움직임이 한층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고강도 긴축으로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